안녕하세요. 올드클라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주제인 이발 혹은 면도의 주제와 이제 동떨어진 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취미가 하나 있는데 봐도 이 칼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마 남자들은 칼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근데 이제 남자들이 칼을 좋아해도 또 칼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면 이제 실제로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취미 생활이고 설령 가지고 나간다 해도 상당히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 어려워하는 게 이 나이프입니다. 나이프.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칼은 부시크래프트 나이프라는 건데요. 부시크래프트는 뭐냐면 캠핑 같은 건데 좀 더 이제 자연 친화적인, 오히려 더 자연에 가까운 좀 더 원시적인 약간 그런 거예요. 옛날 저희 이제 부시맨들 보시면은 자연 속에서 그냥 그 자연 지형물이나 이제 막 돌, 뭐 풀로 이렇게 엮어서 뭐 줄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제 자연 속에서 이렇게 도구를 얻어서 생존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부시맨이 보여줬는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속에서 이 생존할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아웃도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시크래프트든 서바이버이든 꼭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나이프입니다. 나이프는 최후의 이제 마지막 생존을 가능케 하는 이제 도구라고 해서 다른 물건들은 다 없어도 그래도 이 나이프망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이 부시크래프트든 서바이버이든 이 나이프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눈팅만 이제 계속 하다가 이번에 이 두 개를 사게 됐어요. 동시에 산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 칼을 사게 됐는데 이 칼의 이름은 스웨덴에서 온 모라 라이프입니다. 이제 정식 명칭은 정식 명칭은 스웨덴 모라사의 모라 클래식 넘버 2입니다. 원래는 이 클래식 모델 말고 이 모라사는 되게 유명한 모델이 뭐냐면 이런 플라스틱과 이런 이제 강력한 고무 소재를 손잡이로 한 이런 형태의 나이프가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인레스 재질의 칼을 잘 만들기로 유명하고 무엇보다 스웨덴이라 보니까 북유럽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이킹의 후손이라는 이제 그런 프라이드도 있고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스웨덴 제품들의 철강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 가격 대비 상당히 이제 철이 우수한 걸로 다들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써본 바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모라 라이프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스웨덴 칼이 보통 한 2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하니까 아주 가성비 있고 이 부시크래프트나 아웃도어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모라사에는 이런 플라스틱 이런 현대적인 칼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 모라는 이제 역사가 되게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칼들도 옛날부터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감성적인 이런 클래식한 모델들을 되게 선호해서 이것만 한 10년째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샀는데 생각보다 커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좀 위화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칼집을 넣었을 때는 크기가 또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이 칼만 했을 때
21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넣으면 21cm가 더 넘어가니까 예,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양은 좋은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한 4.5cm 작다는 이 칼 길이만 17cm인데 17cm가 살짝 넘을 거예요.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 17cm 정도로 돼 있는데 17.7?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칼집에 넣어도 상당히 작습니다. 얘는 모라 클래식 1.0 모델. 예,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칼집에 넣었을 때도 이렇게 작아서 예, 이렇게 해도 한 4.5c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작고 호주머니에도 그냥 넣거나 가방에도 넣기 되게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를 사고 거의 다음날 바로 얘를 질러버렸어요. 크기는 얘가 훨씬 작은데 가격은 얘가 더 비싼가? 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가게에서 사면 똑같은데 예,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예, 칼 자랑을 하고 싶어서 예, 영상을 얼른 카메라를 얼른 켜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칼집이 좀 예쁜 것 같은데 원래는 이런 줄무늬가 없습니다. 원래는 올 블랙인데 제가 저희 딸들 그 고무줄로 무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커스텀 할 수도 있고 이건 또 쓰면 쓸수록 예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무 손잡이 있는 걸로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종 이렇게 칼을 또 사게 되면은 예, 리뷰를 해드리고 아마 또 저 같은 취미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예, 한번 이렇게 공유해보고 싶어서 또 영상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아마 모라 라이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모라 클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고민거리가 이거일 거예요. 이렇게 얘가 칼집에서 잘 빠집니다. 칼이 이렇게 막 흔들면 의외로 잘 빠집니다. 힘줘서 꽉 줘도 이렇게 어느 정도 흔들다 보면은 빠지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여기에 마스크 줄을 여기 묶어서 이렇게 마감하는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칼은 이 모라는 스테인리스로 되게 유명하지만 제 칼은 탄소광이에요. 탄소광, 카본 스틸. 카본 스틸이라고 써 있는데 왜 카본 스틸로 샀냐? 보통 이제 카본 스틸 사면은 옆에서 사람들이 말립니다. 왜냐면 제 것도 보시면 이렇게 산화된 흔적이 있는데 과일만 깎아도 이렇게 산화가 잘 돼요. 그래서 산화가 잘 되고 습할 때 녹이 잘 씁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보다 훨씬 이게 다루기가 까다롭고 녹이 잘 발생돼서 관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관리하는 맛에 또 사는 거기 때문에 녹서도 괜찮다. 나는 어차피 관리하는 그 맛으로 이제 칼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칼을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광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스테인리스보다 칼날을 세우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솔직히 둘 다 어려웠는데 외국 부시크래프트 유튜버들이 서바이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 탄소광이 관리하기 힘들지만 자연 그 상태에서는 칼날을 세우기가 훨씬 쉽고 그리고 불꽃을 내는데 이제 칼등으로 이렇게 막 파이어 스틱 긁어서 불꽃 내거든요. 불꽃을 내는데 훨씬 스테인리스보다 용이하다.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데 실제로 불꽃을 내는 핵심적인 거는 스테인리스건 탄소광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칼등 각이 90도로 제대로 이제 뻗쳐 있어야 제대로 불꽃이 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는 거의 무방하다는 그런 이제 현대적인 결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탄소광을 왜 샀냐? 말 그대로 불꽃 치고 뭐고 그냥 서서히 이제 녹슬면서 산화되면서 이제 낡아지면서 이제 나무 껍질도 이제 서서히 벗겨지면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이제 올드해지는, 엄청 오래 쓴 칼처럼 되는 게 그런 이제 맛을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탄소광의 나무 손잡이에 이런 오래된 느낌의 칼을 사고 지금 자랑질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